예민수의 경제 토크 하태민 주식TV 하태민 대표님과 함께 2차 전지 이야기 가운데서 또 핵심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에 관한 이야기 전략들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2차 전지 내에서도 몇 종목으로만 너무 이제 쏠렸고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공략을 받았는데 그쪽은 어쨌든 덜커덩거리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이제 돼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.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2차 전지 나머지 종목들에도 소위 이제 공매도가 좀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또 좀 수급상이라든지 좀 오히려 좀 2차 전지 내에서 애꿎게 그죠? 하락했다 올라올 만한 기업들이 있는지 좀 체크해 주세요. 정확한 표현이신데 그래서 지금 아마 투자자들 중에 가장 속상하신 분들이 2차 전지 비중이 큰 분들이 많으실 거 아마 제가 볼 때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아직도 2차 전지가 비중이 크실 걸로 보거든요. 또 그런 2차 전지 비중이 큰 개인 투자자 쪽 저희가 어루만져 주고 방향이 어떨까 하는데 말씀 지적하셨듯이 특정 몇 종목에서 여타 종목으로 이제 옮겨가느냐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여타 종목은 차변화되느냐가 핵심인데 그 근거를 뭘 찾아봐야 되는데요.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이 그동안 공매도에서 어쨌거나 공매도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또 모두에 꼭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좀 유튜버들이 특정 몇 종목만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2차 전지라는 게 양극재, 음극재, 분리막, 전해액이 다 어우러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. 양극재만 가지고 2차 전지 할 수 있나요?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다른 업종도 다 좋다.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된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그래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뭐 LNF나 에코프로나 비빔 이건 이제 제외하고 본다면 많은 종목이 의외로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이 공매도가 많고요. 그다음 대주전자재료, 나노신소재 같은 음극재 관련주들이 좀 많고 엔캠 전해액 회사, 성일하이텍 이러고 보니까 좀 나름 그 해당 소테마의 좀 대장주들한테도 공매도가 많았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없는데 거기 왜 또 공매가 그렇게 많을까? 그러게 말입니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우리 공매도가 이렇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기세가 꺾였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? 뭐 공매도를 치면 그 주식을 그 업종을 사기가 싫지 않습니까? 이제는 그 세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나름 소테마의 대표 주자들인데 이들이 움직인다면 여타의 2차 전지주들이 좀 시장이 안정된다면 고개를 좀 들 수 있겠다. 그래서 이들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입니다. 이를테면 현대차가 엄청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 못 가잖아요. 그죠? 뭐 피크아웃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부품주를 보자 이런 시각인 것처럼 2차 전지 워낙 핵심 종목들은 지금 급변동이 나오는데 2차 전지 섹터는 괜찮다. 그죠? 그다음에 함께 밀렸던 종목 가운데서 또 쇼커브가 나오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그렇죠. 상당히 얘기가 됩니다. 지금 말씀하신 종목 가운데 그럼 몇 개를 좀 보면요. 미래나노텍도 공매도가 맞다 그랬는데요. 미래나노텍이 이게 뭐였었죠?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. 그 수산의 미세 가공 회사인데 그러니까 저도 좀 놀라니까 이런 종목을 어떻게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쳤지? 이렇게 싶었는데 이 회사는 그 원래 LCD 광합필름 미래나노텍이 그쪽에는 1위 회사였는데 LCD가 이제 어려워져 버리니까 새로운 돌파구로 JNK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. 인수를 해가지고 그 회사가 보니까 2차 전지의 그 수산화 리튬 미세 가공하는 분쇄 설비를 좀 설계 제작도 하고 직접 분쇄를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데다가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좀 비싸게 샀어요. 365억이니까 꽤 많이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인수를 하자마자 당장 연결 재무제표로 잡혀가지고 일약 미래나노텍은 2차 전지 이제 소재 가공 회사로 등장을 했는데 돋보이는 게 올 1분기가 성장이 사실 LCD 쪽은 성장할 게 없잖아요. 퇴보를 하고 있는데 이 2차 전지 가공업체, 가공 부분이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1분기 매출이 좀 돋보였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미세 가공 분야, 그래서 회사 이름을 미래 첨단 소재라고 바꿨는데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사실 작년 12월만 하더라도
올해 이 가공 분야에서 매출이 3,200억 나올 거다. 이렇게 회사가 IR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야 저게 될까? 소재가 했는데 실제로 1분기에 500억 이상 매출을 했으니까 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구나. 그러면서 지금 생산 능력도 한 4만 톤 정도로 넓혔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대부분의 2차 전지주들이 지금 거의 3월 말 가격에서 바닥을 헤매고 있거든. 오른 게 아주 하나도 없는데 미래나노텍도 좀 비슷한 부분이라서 1분기 실적도 높고 아마 2분기에도 이 부분은 계속 매출 성장이 돋보일 전망이라서 2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서 네. 공매도 상황도 한번 체크하시면 재미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미래나노텍도 사실 뭐 오른 것도 없는데 이 유탄 맞아가지고 그렇죠. 급락을 같이 해버렸습니다. 그죠. 네. 오른 것도 없어요. 오른 것도 없는데 그냥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는 그죠. 맞습니다. 이런 흐름이고요. 대주전자하고 나노신소재도 오늘 말씀하신 그런 종목군에 들어가는데 이쪽은 주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이죠. 네. 네. 그러니까 대주 나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. 네.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같이 지금 묻어서 떨어지는데 결국 네. 지금 2차 전지의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성을 잃은 거죠.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러게요. 지금 막 구별할 상황이 없는데 오늘 이 방송 들으면서 한번 차분히 저희랑 기업 공부를 하실 건데 2차 전지 대장주 가진 사람은 그 나름대로 그죠. 네, 네 또 그쪽 급락했으니까. 그다음에 주변주 가진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. 2차 전지 없어도 그동안 속상한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. 맞습니다. 이게 뭡니까? 이게 뭡니까? 도대체. 네. 자, 그래서 대주전자재로 나노신소재 네. 다들 이름은 아시는 네. 회사인데 정확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시는 회사인데 네. 어쨌거나 저는 이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주전자재료는 이 실리콘이 리튬 이온을 먹으면 팽창하니까 이것을 코팅을 해가지고 네. 산화물로 코팅을 해서 팽창을 좀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팽창을 억제하면 실리콘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서 결국 지금 원통형 배터리나 LFP 배터리 뭐 LCM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주행 거리를 늘리는 게 목적인데 그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.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실리콘 비중을 지금 한 5% 정도 넣고 있거든요. 예. 한 10% 정도까지 높일 거다. 물론 현대차 한다고 마음대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는 계속 대주전자재료는 유망하다. 다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볼 거는 지금까지는 그 포르쉐 타이칸 모델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여차 다른 모델로 이게 확대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같은 업체는 지금까지는 타이칸 중심으로 갔는데 다른 무슨 메이저 이런 다른 자동차로 간다 하면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거라서 뉴스를 좀 귀 기울이는 게 좋겠고 나노신소재도 한 몸입니다. 나노신소재는 한 몸인데 대신에 이 회사는 분산재입니다. 그래서 CNT 도전재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것도 CNT가 된 도전재라는 게 우리 양극 활물질이 있고 알루미늄이 있고 그 사이에서 전자가 좀 극판에 잘 이동되도록 하는 게 도전재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까지는 블랙 카본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고하이니킬계에 가서는 이런 쪽으로 이제 맞아요. CNT 도전재가 이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CNT랑 탄소 나노튜브가 굉장히 잘 엉겨 붙어 버립니다. 그래서 안 엉겨붙게 분산재를 하는데 이 회사는 특히 양극재도 그렇지만 음극재 부분에서 들어가는 싱글월 그래서 벽이 하나뿐인 싱글월에 대해서 유일하게 분산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서 결국 이 대주전자재료와 나노신소의 이 기술이 합쳐져서 포르쉐 타이칸 모델이 들어갔는데 이 두 집도 역시 앞으로 만약에 음극재 쪽이 실리콘 음극재가 뭐 비중이 점점 높아질 거는 확연한 일이기 때문에 네.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특히 이 재료에는 이 뭐 타이칸 말고 다른 제품에 들어가는지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결국 주가가 지금 빠져서 주주님들이 속은 되게 많이 상하시겠지만 기죽을 필요는 없다. 지금도 내년도 후내년도 성장성은 그렇죠. 확고하다. 예. 이 점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.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. 대주전자재료, 나노신소재. 대주전자재료는 주주들이 줄여서 주전자라 그러면 대주전자재료. 아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제 그래 좋아. 나는 너 예를 들면 너 2차 전지 있니?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. 네. 막 올라갈 때 2차 전지 있어요? 그러면
없어요. 유유하는 분이 있고 네. 있긴 있는데요. 제 건 못 올라요. 그렇잖아요.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, 포스코홀딩스 가고 내 차례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그냥 휩쓸려서 쓰러져서 쓸려 내려간 종목인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좋은 주가가 반영이 안 된 거니까 볼 필요가 있고요. 엔캠도 있습니다. 엔캠 얘기도 하셨죠. 네, 엔캠. 네.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저희 한국증권TV가 네. 아마 제일 많이 저랑 말을 네.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 중요한 지적하셨지만 지금 2차 전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다운되고 근데 기업 내용을 잘 모르면 주가 떨어지면 맞아요. 또 불안하죠. 네. 불안해가지고 네. 또 무슨 악재 없냐 이러시는데 저희 방송 듣고 기업 내용을 알고 미래 성장성을 알면 그래 내가 버티지 뭐 그렇죠. 이럴 수도 예. 있고 오히려 그래? 그럼 빠지면 내가 물 타야 되겠구나. 그러니까 기업 내용을 알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주가를 보는 게 완전히 다를 그렇죠.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가 사고 오르면 좋지만 우리가 주식 매매를 많이 해봤지만 사고 오르는 경우는 참 드물잖아요. 맞아요. 보통 사면 네. 헤매든지 일단 물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네. 이 물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실력이다. 엔캠도 마찬가지인데요. 엔캠이 사실 엔캠 주주분들은 되게 화가 났을 거예요. 7월 26일 날 엔캠이 드디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가 장중에 한 7만 8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엔캠 시대가 오는구나. 엔캠이 공매도가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? 예,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포지션 정리하고 그날 7월 26일 장중에 보면 나노신소재, 엔캠, 대주전자 이런 종목이 많이 올랐어요. 저도 그 흐름을 보면서 아 공매도 세력이 그냥 에코프로 BM도 정리하면 나머지도 다 정리하는구나 해서 장중에 막 나노신소재가 또 엄청 많이 오르다가 1시 반부터 그냥 왕창 다 밀려버렸는데 그래서 엔캠 주주분들이 막 기대하다가 또 막 되게 속이 상하실 건데 힘내시라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. 엔캠이 예. 최근에 뭐 증권사에서 2분기 리포트가 나왔는데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한 49억 정도 잡았더라고요.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지금 6불화 인산 리튬 가격 추이로 볼 때는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 회사 측 IR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1분기 정도 나올 거다. 그럼 한 140억 영업이익이 140억 정도 영업이익률 한 10% 정도 나올 것 같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로도 전액 물량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. 근데 하반기부터는 매출도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리고 제가 저희 뭐 경제토크 예민수 경제토크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IRA 세부지침 IRA 수혜주 중에서 분리막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고 예, 그렇죠. 분리막주는 많이 올랐습니다. SKI, WCB는 맞아요. 많이 올랐고 네. 전해액이 아직 안 올랐는데 전해액 부분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중국의 틴치라고 중국 1위 전해액 업체가 있는데요. 영업이익률이 30%대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 소재 단위 영업이익률이 높거든요. 분리막 같은 경우도 원가 비중이 한 15%밖에 안 됩니다. 고정비 비중이 좀 들어서 그렇지. 그러니까 분리막 같은 업체는 가동률이 높아지면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가거든요. 마찬가지 전해액 같은 거는 엔캠은 중앙 DNM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리튬염을 이제 내재화했기 때문에 중국 틴치와 똑같은 구조가 됩니다. 그러냐 그렇게 되니까 엔캠도 영업이익률이 이제는 뭐 지금 10%도 낮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 15% 20%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엔캠도 공매도가 상위 종목인데 주가는 지금 좀 속상하시겠지만 이 고비를 넘어서면 아마 2분기 실적이 나오면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가 나오고 네. 그러면서 주가가 좀 주주님들이 만족하실 정도로 움직이지 않을까. 그래서 주식은 보면 계속 7만 원 내려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지금 굉장히 속이 상할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은 뭐 지금 가격이면 조금 상하시겠지만 그냥 보유하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이고 혹시 2차 전지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예.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을 새로 보셔도 될 만하겠습니다. 네, 2차 전지 안에서의 새로운 발견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 공매도가 있지만 네, 공매도가 있는 그러나 주가는 못 올랐는데 공매도 때문에 때려맞은 기업 내용은 괜찮은 그런 기업들 미래나노텍, 대주전자재료, 나노신소재, 엔캠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하태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